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살면서 연타를 치는 거예요. 자, 우리 볼링 할 때 언제 점수가 많이 나요? 스트라이크 한 다음에 스페어하고 스페어 다음에 스트라이크, 이 연타로 이어질 때 좋은 점수를 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인생에서 내가 일을 잘하고 성과를 잘 내는 게 뭐냐? 마찬가지로 연타를 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는 단 한 번만의 어떠한 노력으로, 운 좋은 한 방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긍정 루프로 만들어 놓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 평소와 뭔가 다른 점이 보이시지 않나요? 책상이 없어지고 제가 되게 편안하게 앉아있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다름 아닌 Progressive Seating Solution CDG에서 협찬을 해주셔서 퍼포먼스 의자 T90, 인체공학적인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보게 될 주제는 대체 내가 일하면서 성장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의자를 포함한 모든 환경들이 얼마나 잘 셋업되어 있어야 그게 정말로 나의 일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는가? 이런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일 잘하고 못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남 탓을 잘 하지 않는 반면 일 못하는 사람은 항상 핑계가 있어요. 아, 이것 때문에 못했어. 내 잘못이 아니라고. 저게 터졌는데. 그러니까 항상 일 잘하는 사람은 조용히 묵묵히 문제를 해결해내는 반면 일 못하는 사람은 온갖 이유가 있어요. 내가 왜 망쳤는지, 일이 안 되는지. 항상 다른 사람 잘못입니다. 자,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어떠한 종류의 문제, 프로블럼이 나에게 왔을 때 이것을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솔루션을 찾는 사람의 경우에는 내가 결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자기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요. 반면에 내가 자기 확신이 약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누구한테 뒤집어 씌울 수 있고 어떻게 면피할 수 있을까부터 생각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결정짓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 확신, 그리고 그 자기 확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확신을 줄 수 있는 레벨로 갈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뇌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가 그토록 중요한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한테 배꼽을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생각하지 마 라고 하면 100% 생각하게 돼 있대요. 마찬가지로 스키를 타고 내가 숲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장애물이 엄청 많아요. 저 나무들을 부딪히면 안 된다고 라고 하면은 계속 가면서 나무밖에 안 보이는 거야. 여기 부딪힐 뻔하고 저기 부딪힐 뻔하고. 반면에 어떻게 되더라도 빈 공간을 보일 거예요. 주변에 뭐가 오건 빈 공간을 찾아서 나가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많은 장애물이 있더라도 내 눈에 보이는 거는 빠져나갈 빈 공간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의 포커스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장애물만 보도록 되어 있는데 누군가는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길을 봅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거 어려운 건데 이거 하다 깨질 수 있는데 라고 하면은 이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깨질 수 있고 망가질 수 있고 엎어질 수 있는 것들만 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 뇌가 기본적으로 받을 때부터 장애물을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장애물만 보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타고 가는 내내 부딪힐 수 있는 장애물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차이가 내가 일을 잘하냐 못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결정되는 거예요. 자, 일 잘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인지적 유연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갑자기 바뀌게 되고 다 엎어졌을 때 그래요, 뭐 바뀐 상황에 맞춰 갑시다 라고 하는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일을 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솔직히 일하다가 내 계획대로 100% 돌아가는 일 봤습니까? 행사를 하건 강연을 하건 아니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행사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다 엎어지고 예산 바뀌고 담당자 바뀌고 큰 일들이 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엎어지고 하는 것이 일상인데 이 경우에 내가 넘어졌다가도 얼마나 빨리 일어나냐, 회복 탄력성은 높은 거고요. 새로 바뀐 상황에 나를 맞춰간다, 인지적 유연성이 높은 거예요. 자, 그런데 금방 잘 일어나서 하는 회복 탄력성과 인지적 유연성이 높은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를 보게 되면 내 멘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뇌의 능력에 항상 카파가 약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내 몸 하나 간수하기 어렵고 밤새가지고 지금 체력이 한계에 달해 있는 상태에서 인지적 유연성이 발휘된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이 높고 인지적 유연성이 높으려면 내 체력과 멘탈의 여유분을 확보해놔야 돼요. 저의 경우에도 그래서 뭔가 너무 힘들고 무너질 것 같은 순간들에 오히려 운동을 안 빼놔요.
그냥 차라리 이렇게 좀 널널하고 여유 있을 때는 운동을 안 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지금 엄청 바쁘고 힘든 스케줄이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라도 수영을 하거나 러닝을 하고 일정에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아침에 운동을 해주고 난 다음에는 온몸의 혈류량이 높아져 있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대사라든지 나의 인지 기능들이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과 멘탈의 여유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조금의 멘탈과 체력의 여유분도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 있어서 나의 엣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모든 거를 시스템으로 잘 만든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살면서 연타를 치는 거예요. 자, 우리 볼링 할 때 언제 점수가 많이 나요? 스트라이크 한 다음에 스페어하고 스페어 다음에 스트라이크 이 연타로 이어질 때 좋은 점수를 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인생에서 내가 일을 잘하고 성과를 잘 내는 게 뭐냐? 마찬가지로 연타를 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는 단 한 번만의 어떠한 노력으로 운 좋은 한 방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긍정 루프로 만들어 놓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긍정 루프라고 하는 것을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결국은 동기부여와 보상회로의 해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길게 끌어가지고 계속해서 언제까지 고생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은 어떤 종류의 이 자기 보상도 되지 않고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업무를 잘게 쪼개는 거예요.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해가지고 작은 성공의 경험에서 보상, 도파민 분비가 된 다음에 다시 동기부여된 걸 가지고 그 다음 프로젝트에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어떠한 일들을 시스템으로 만들고 긍정 루프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일들로부터 여기서는 꺾이더라도 여기서 보상을 받고 그 보상의 힘으로 버텨서 전체 프로젝트를 해낼 것인가 라고 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찌됐건 이 힘든 하루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이 쳇바퀴 안에서 그저 끝없이 쳇바퀴만 돌리고 쥐어짜내야 되는 구조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어떠한 형태로건 내가 나 스스로에게 부스트할 수 있고 플러스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전략적인 쪼갰과 배치 이러한 것들이 긍정 루프 설계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흥미로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자 해요. 뭐냐면 워커홀릭과 워커스 하이는 비슷한 걸까? 많이 다른 걸까? 이런 거죠. 먼저 워커홀릭이 뭡니까? 워커홀릭은 일에 중독된 사람, 일 중독자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일을 내서 성과를 얻고 보상이 나오니까 도파민이 분비가 됐겠죠. 또 더 큰 인정을 받고 성과를 내려고 일을 더 열심히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그 성과의 기쁨을 느꼈겠죠. 근데 여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기쁨이 없으면 다른 기쁨을 못 느끼는 상태가 된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어디 놀러 가는 시간 이것조차도 그러면 내가 일을 제대로 못 해낼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즐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일 중독이라고 부를 때는 이게 도파민 회로에 있어서 당장 성과를 내기 위한 우리가 중변연계 회로라고 부르고 어떻게 보면 다른 종류의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요 모든 종류의 중독에도 해당되는 일이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의존성이 생겨버려서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정말 일에 중독돼서 즐겁지도 않은데 일만 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다면 그 반면에 워커스 하이라고 하는 개념이 뭘까요? 사실은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러너스 하이 있죠. 힘들게 뛰다가 보면 어느 순간을 넘어서서 나는 끝없이 뛸 수 있을 것 같다. 너무너무 날아갈 것처럼 몸이 가볍고 행복하다. 이러한 느낌이 든 순간이 올 때 우리가 러너스 하이라고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일을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와, 이 일 너무 재밌다. 나에게 굉장히 큰 뿌듯함과 가치를 주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멋지게 희열을 느끼면서 일하고 싶다. 라고 하는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워커스 하이입니다. 이 워커스 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의 노예가 돼서 끌려 들어간 형태의 일 중독이라기보다는 내가 지속적으로 일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셋업해 놓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뇌 안의 도파민 회로를 보게 되면은 도파민이 분비되고 나서 이 전두엽 쪽으로까지 긴 회로를 통해서 도파민을 전달해주는 이 학습과 노력으로 주로 발동되는 몰입 회로, 이 도파민 회로를 활용해서 얻게 되는 기쁨이 워커스 하이에 더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도파민 회로를 자주 활용해 주는 거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나의 기쁨이 늘어나고 내가 참고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 결과를 얻어내는 그 프로세스 자체도 조금씩 덜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회로가 아닌가 저만의 언어로 한번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요. 오늘 협찬해주신 CD즈에서는 워커스 하이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세요. 이 채널에서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리고 국내에서 일하는 여러 정말 워커스 하이를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워커홀릭보다는 워커스 하이로 가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담아서 얼마 전에 이 채널 인터뷰를 했고요. 여러분도 아마 오늘 컨텐츠를 보신 후에 흥미롭게 접하실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업무 환경을 어떻게 세팅해야 내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일을 할 때 그 일로부터 흐름이 끊기고 자꾸 집중을 못하게 되는 모든 요인들을 막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 짜잘한 카톡이 울리거나 연락이 계속 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업무하고 있는 4, 50분 동안은 잠깐 꺼놓고 안 보다가 몰아서 다시 볼 수 있는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 좋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와 MIT의 여러 연구들에서도 어떤 이야기들 하냐면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상황은 사람들의 방해 없이 일할 수 있는 거 버스트로 쫙 해버리고 그 다음에 연락을 해야 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일을 버스트로 딱 해버리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업무 공간 안에 계속해서 카톡이 울리거나 스마트폰의 업무와 컴퓨터로 해야 되는 업무가 동시에 오고 가는 것은 그렇게 좋은 형태의 셋업이 아니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효율적인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와 더불어서 되게 흥미로웠던 연구들이 뭐냐면 우리 주변에 요즘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이러한 이야기 많이 듣죠. 이거 영어로 에르고노믹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르고노믹스가 가장 많이 적용된 분야가 다름 아닌 의자예요. 대표적으로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이러한 연구를 한 결과를 제가 봤는데요. 흥미롭게도 이렇게 편안한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의자에 앉아 있으면 HRV, 심박 변이도가 더 낮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심박 변이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인지 유연성이라든지 집중력의 경우에도 향상된 효과를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몸이 굉장히 편안하고 릴렉스된 상태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을 때 우리의 뇌가 가지고 있는 인지 유연성 그리고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카파가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종류의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그리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도 더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거대한 차이는 아닐지 모르지만 실제로 내 몸에 맞는 편안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인체공학적 의자에 앉았을 때 뇌가 보일 수 있는 퍼포먼스에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솔직하게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사람마다 업무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저만 해도 다양한 종류의 업무들을 처리해야 돼요. 요즘의 업무 환경에서는 유연성이 되게 중요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팔걸이가 걸리적거릴 때도 있어요. 필요할 때. 그건 뭐 채워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러한 것들을 필요로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딱 기대고 뭐 보는 게 좀 편안할 때는 쓸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니즈에 들어갈 수 있는 종류의 의자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사실 이 T90 의자가 제일 좋았던 점은 그건 것 같아요. 되게 유연하게 가볍게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적용시킬 수 있는 의자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오늘 CDG에서 저희 브랜디드 협찬해 주셔가지고 이런 영상 오늘 잘 찍을 수 있었고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댓글로 여러분은 언제 일을 잘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지 일 잘하는데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요인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궁금하게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채널에 이제 브랜디드 광고 협찬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저의 경우에는 제가 직접 이용해보고 사용해보고 정말 인정한다 라고 하는 거 아니면 광고를 안 받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을 봐주시는 큐브님들도 브랜디드 광고 들어오는 거 저희는 당연히 운영비를 위해서 받아야 되긴 하지만 제가 결코 신뢰하지 않는 브랜드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한다는 점도 여러분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